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네,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도사 소도사입니다. 오늘의 공도사 유드렉입니다. 네. 맞아. 이런 거 제가 처음. 네, 잘 다들 못해가지고. 다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처음이세요. 네. 오늘 최초 음주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으세요. 건배. 자, 네. 그런가요? 네, 건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데 다들 더운데. 네. 네. 다들 목말랐나 봐요. 많은 분들이 네. 그냥 유디렉 이렇게 부르나 봐요. 호칭이. 예, 그냥 유드렉이 왜 유드렉인지 말씀드려요. 디렉터. 아, 예. 유기태 아트 디렉터 그리고 끝에 선생님을 붙이잖아요. 이쪽 갤러리스트들끼리. 네. 작가님이 아니라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네. 맞아요. 조금 되게 관용적으로 좀 좀 됐어요. 네. 예, 그냥 관행처럼. 저한테 좀 불편해가지고 처음에는 유기태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하다가 네. 설명을 드렸어요. 전 선생님은 빼주세요. 근데 초반에는 몇몇 분밖에 만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설명이 돼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끝에 그냥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디렉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아주 가끔씩 유디렉 선생님을 붙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소수이니까는 그분한테는 그냥 앙드레스 선생님 이런 느낌이다. 느낌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 디렉터라고 했을 때는 그 디렉터 자체가 대표님 뭐 이런 거니까 예. 네. 그냥 한데 디렉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름 같은. 유디렉 디렉터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나?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무지한 사람 없는. 유디렉 아트 디렉터 네. 선생님. 요즘 어려서부터 영어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가요? 오히려 오늘의 공도사 유디렉 씨 그럼 그냥 유디렉이라고. 유디렉은 예,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막 반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게 불편하네요. 이제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서양 하시는. 스타일. 그렇지. 난 반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난 반말하는 것 같아. 고급스럽잖아. 뭔가 근데 그냥 유디렉님이라고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예요. 저는 디렉님. 개인적으로는 님도 안 붙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또 좋은데. 근데 이렇게 부를 때 예. 그렇지 유디렉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부를 때 이리 오너라 유디렉아. 너무 저기요 유디렉아. 잠깐 그래서 유디렉아. 그냥 유디렉님이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한국 이렇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이상해. 막 유디렉은 네. 이렇게 하고 질문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럼 해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유디렉님 어떻게? 이거 뭐 진짜 붙이게 되는구나. 이게 안 그래서 돼. 님은 예, 자꾸 붙여진다. 그냥 예, 붙여. 그러니까 반말하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게. 예, 그냥 예. 님은 그러면은 붙여.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막대게 먹은 사람은 아니네. 자연스럽게 나. 자칭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면 지금 오늘의 공도사 유디렉은 네.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세요? 저는 누구신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제 소개해달라고 최초로 말한 것 같아. 저는 플레이스막이라는 이제 갤러리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요? 다른 부수적인 뭐 막사라는 공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이저도 또 레이저라는 네. 공간도 하고 이렇게 있고. 진짜 많네. 대기업이네요. 문어발식 문화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사실은 CJ 이제 저기 재벌설이 돌고 있어요. 거의 네, 뭐 또 세계 아무것도 군데. 모르고. 예. 그 세계 운영하시려면 좀 버겁지 않으세요? 예, 물리적으로 시간 네. 할애나 일단은 이제 이게 벌써 제가 10년 차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금이랑 다른 게 피곤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나이 밤에 일하는 게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럼 네. 10년 전에 막을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바닥이라는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멀티 전시 예술 공간. 공간. 예. 대기업이 하는 것들 다 예. 멀티. 그때는 신선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퇴화된다는. 그때 바닥이란 공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닥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거기가 뭐 이렇게 번화하지 않은 공간이었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그 커피 프린스 골목이라고. 홍대. 그 거리에 지하에 있던데. 네네 맞아요. 네, 곱창 전골 알아요. 거기서 그럼 지금은 곱창 전골 춤을 안 추더라고요. 거기 뭐 춤도 췄어요? 그게 뭐 거기- LP판 네.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도 춘 사람은 추는데. 가끔 지금도 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이 그- 화나가지고 아. 사장님이 이제 춤 못 추게 한다고 하도 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그런 커피 프린스가 예. 곱창 전골이 있던 골목에,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10년 전인가요? 그 2006년 2006년. 9월에 오픈을 했었어요. 처음 오픈하시고. 예. 근데 그때도 뭐가 거기 없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제가 월세를 80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비쌌네요. 10년 전에 그때도. 80. 예. 어쨌든 홍대 주변이어서 근데 나올 때 제가 180에 나왔거든요. 아 그만큼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요? 그게? 2년? 5년? 5년? 5년이죠. 그러면 그 바닥도 뭐 이외 바닥을 내놓고 나온 것도 혹시 쫓겨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쫓겨났다기보다는 막을 오픈을 했었어요. 이제 바닥을 하면서 이제 화이트 큐브 공간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플레이스 막을 이제 연남동에다가 오픈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물레동에서 조그맣게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3개를 운영을 하다가 항상 3개네요 기본이. 네. 재벌이죠. 네. 3개 정도는 네. 해야 뭐 한다. 근데 작업실이 있었고 집도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5개 정도 운영을 했었죠. 네. 월세로 제가 마포구 먹여 살까. 네. 그래서 막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토끼바를 바닥을 정리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막사를 만드는 거죠. 네. 그 그래서- 동천시장 안에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막사에서 이제 공연 위주의 퍼포먼스 위주의 이제 장르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막사는 아직 있죠. 예. 그러다가 돈이 떨어져서 이제 토끼바를 만들었죠. 토끼바? 예. 네. 그래서 토끼바로 이제 벌고 유지를 하고 이제 그거를 또 팔고 그 목돈을 갖고 이제 지금의 연희동 막으로 이사를 온 거죠. 예. 그리고 돈이 떨어져서 레이저를 또 만들어 가지고 레이저가 근데 빛이 안 나네. 지금 예, 레이저가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요식업이 전체적으로 불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 연남동이나 뭐 이쪽 충정로 쪽에서 가게 하는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술을 요즘은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뭐죠? 더워요. 더워. 우린 뭐지? 술을 사다 먹잖아요. 나가서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만 모여도 그렇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뭐 위기를 극복하는 게 또 묘미니까 삶에 그 묘미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쓸데없어. 그 묘미가 너무 자주 와. 근데 10년 전이면 굉장히 좀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된 거 아닌가요? 그럼? 네 맞아요. 근데 30대 초반. 그때 보통은 원래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셨었던 분인데 네. 그렇게 공간을 좀 운영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계기가 뭐예요? 그때 전시를 하고 뭐 인사동에서도 전시하고 이리저리 전시장 다니면서 뭐 작품 발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뭐랄까 이렇게 약간 좀 비약하는 느낌이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가면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있고 너무 좀 그러니까 작품을 표현한 이유가 전시를 하는 이유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로 내 뭔가 좀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맨날 보던 사람만 보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게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작업을 전시하는 그 프로세스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닥이라는 데를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 50분은 비즈니스, 50분은 문화예술 컨텐츠를 넣자라는 게 전략이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죠. 그냥 내 거 그냥 마음껏 갖고 놀자. 그리고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 더 확장해서 놀자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오래도록 깊이 있게 하게 됐네요. 일로 들어온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해요. 너무 전 다시 태어나도 공간을 운영할 거예요. 3개 정도는 3개 정도 할 겁니다. 바닥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취지 하고 그걸 이제 마무리 짓고 막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시점까지 그 최초의 어떤 그런 의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되셨던 건가요? 일단 바닥에서 바닥에서 할 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전위적으로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누가 봐도 들어오면은 술집인데 그 공간을 뭐 천장에다가 뭐 2m, 3m짜리를 매달아서 손님들이 왔을 때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전시가 설치가 있으면 테이블을 치워서 서서 드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쫄지 않고 그 불편들이 상관없이 진행을 한 게 조금 지금 좋은 걸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간을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좀 너무 정적인 게 아니라 좀 동적으로라도 전시 자체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제가 화이트 큐브를 만들게 된 좀 큰 동기가 된 것 같아요. 답이 이상하죠? 그 하나 보니까 테이블 치우고 왔다 갔다 취했나요? 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화이트 큐브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 같은 경우에 작가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불을 질러도 되고 뭐 물을 채워도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작가님은 땅을 까서 자기 모유를 썩히는 작업을 했었던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가 그 전시 설치 디자인을 할 때 높이를 올리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바닥을 그러면 이제 바닥을 올리고 나서 공간을 만들면은 이제 파여지니까는 공간 자체에 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죠. 이러면 원래의 의도랑 좀 다른 게 아니냐. 더 원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체가 되기를 바랬는데 근데 어떻게 갤러리 바닥을 까냐. 그냥 까라고 하지. 되게 많이 그때 바닥을 많이 까고 많이 메꿨던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건물주인한테는 뭐 아무 그런 혼나지 않았어요? 몰래 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잘 몰라요. 예술에 대한 어떤 공간의 뭐랄까 움직임들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관찰하지 않으세요. 네. 막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런 어떤 좀 이중성이 있나 봐요. 그런 막이요? 막이 원래는 그냥 막하라는 막하다의 막이에요. 막하다의 막.
인데 그게 약간 좀 독일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네. 네, 막 뭔가 좀 외국 냄새도 나서. 네, 뭐 외국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요. 네, 그 항상. 유디렉. 네. 아니 그 외국도 미제 다녀오셨잖아요. 그냥- 뉴욕에도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네, 잠깐 갔다 왔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계셨죠? 예. 놀다가 왔어요. 뭐 유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머물기 위해서 생존을 하면서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많이 내가 앞으로 예술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겠다라는 좀 사고가 좀 생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왜 가셨어요? 그런데 살려고요. 그냥요? 네, 원래는 네. 살려고 시기는 언제쯤 가신 건데요? 그럼? 2002년 네. 늦게 가셨네요. 네, 2002년. 벌써 네. 월드컵을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봤죠.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시고 군대 갔다 오시고 네, 뭐 네. 하고 바로 간 건 아니고. 제가 학교를 조금 띄엄띄엄 다녀가지고 아. 네. 예. 그래서 좀 늦게 졸업을 한 편이죠. 오래 다니셨고. 네, 오래 다녔어요. 어, 네. 그러면 거기서 2년 있다가 오셔서 조금 있다가 바닥을 하셨군요. 네, 오자마자 네. 아, 뭐 이제 오자마자 대학원 들어가고 회사 다니고 그리고 연극 하고 연극도 하셨어요? 네. 연극에서 뭐 하셨어요? 연출 연출도요? 네. 오,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큰 작업들을 했었죠.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 극단 화살표라고 그 극단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너도 건강보험 하나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보험을 들려고 검진을 맡았는데 간 수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먹고 검사하러 다시 와라 막 이랬겠네요. 예, 며칠 있다. 3개월 예. 뭔가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3개월 지나서 다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 이게 몸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는 연극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연극판이 제일 보수적이면서도 제일 뭐랄까 고여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무척들 많이 드시죠, 진짜. 엄청 거의 매일 2번씩 드시는 것 같아요. 그좀 어떤 그 생리가 근데 가난한데 술값은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한. 알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1년을 공하고 보내고 비슷하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몸을 좀 혹사시킨 게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죠. 뭐 대학원도 회사도 그리고 연극도 그러고 나서 저기 관산동에 있어요. 일산 가는 쪽 관산동 거기에 이제 요양 비슷한 작업실을 얻어서 전업 작가 생활을 했죠. 술을 더 먹어요. 근데 자연과 함께 더 잘 들어가고 더 풍요롭게 마시게 되고요. 그래. 이렇게 먹을 바엔 술집을 차리자. 그래서 바닥이 그렇게 됐구나. 네. 대신 이제 문화예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본인 작업도 꾸준히 하시고 다른 일들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본인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는 뭐 엊그제는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아는 친구가 갤러리 오픈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해달라고 갔는데 그냥 설치 작업을 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작업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작가로서 작업을 하는 거와 디렉터로서 계속 전시를 기획하고 뭔가 예술에 가까이 어쨌든 접촉해 있는 이게 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뭐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있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의 만족도 하고 이제 대리 만족의 어떤 차이 막 그런 거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매일 2번씩. 네, 세 번인 것 같아요. 술을 이게 평화롭게 마시는 게 나이가 들면서 좀 위태위태한 게 약간 이렇게 곤조를 부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런 게 불균형인가? 내가 예술을 하지 작품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불균형인가?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네. 지금 뭐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네. 거의 뭐 개인적으로 작업할 시간은 아예 없는 네, 것 같으신데요 현재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하고 막사하고 레이저를 계속 세 군데를 예.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뭐, 운영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제가 과거를 별로 이렇게 인지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후회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개인 작업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 플레이스 막은 지금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네네네. 예. 그러면 플레이스 막을 이렇게 개관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나름의 생각? 예. 예. 사실 벤치마킹한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형식과 구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갤러리로서의 가치, 거기서 하는 전시를 보지 않으면 약간 시대에 뒤처지는 약간 뭐 맞아요. 10년 전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 그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전시를 만들고 공간을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전시가 아니라 그 공간이 갤러리로서의 믿음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전시가 보장된 그런 공간을 연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목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럼 막이 생기고 지금 한 7년째 네, 그렇게 7년, 되는 건가요? 네, 7년, 만 7년이 네. 넘었죠. 그러면 꽤 벌써 7년 되게 긴 시간인데 네. 그러면 지금 그럼 최초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만족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지금까지 모든 전시가 다 최고다, 세계 최고의 전시다. 어떤 관객이 비평가가 이론가가 오더라도 이 담론만큼은 완벽한 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뭐 주관적인 평가고 그리고 어쨌든 작품이라는 예술성이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각자의 감상에 대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저는 디렉터로서는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거 듣고 있는 작가분들 중에 또 막에서 전시하시고 싶은 또 작가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작가분들이 만약에 전시를 하고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막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막이 이제 다른 공간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다른 형식이다라고 제가 보는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랄까 서로 공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작가가 전시를 하냐 마냐라는 어떤 평가의 잣대는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되게 많이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매일도 오시고 직접 찾아도 오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전시의 유무로 작가님들을 만나진 않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조금 시간성을 갖고 일단은 좀 친분을 쌓고 일단은 1차원적으로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전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간적으로 먼저 술을 마셔야겠네요. 레이저에 먼저 가서 술을 먼저 마셔서 앞면을 튀고 그다음에 우선 사 먹어 많이. 그래서 눈에 튀어. 그다음에 전시장에 이제 전시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살때 쓸 때 그게 여기 또 계시네요.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무슨 작업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정확하시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레이저로 오세요. 그렇게 아니, 해서 예. 기획안 작가가 몇 명인가요? 그래도 꽤 되는 지금 것 지금 같은데요. 7년이면 한 달에 한 명꼴로 예전에는 한 달에 4번도 전시를 했었어요. 저희가 일주일씩. 아니 한 달에 2번 2주씩 전시를 했었는데 공간이 두 2개였기 군데니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8번인가 그렇게 전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일부러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조금 남들처럼 프로그램을 짜면은 좀 너무 탄력이 늦게 받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지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 3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시를 만들자 피곤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좀 히스토리가 좀 빨리 쌓이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년 정도는 굉장히 빡세게 좀 큰 설치도 하루 이틀 만에 철수 설치 다 할 정도로 조금 공간이 워낙 그때 막은 좀 공간이 작아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작가들 이제 선정 방법에서 제가 네, 좀 두 가지 입장이 제가 바로 지금 방금 든 생각이 한 가지 입장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작가 노트를 쓰고 막 이렇게 작업 외의 활동들 내 작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신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알고 작품 얘기를 하면서 작가가 선정된다는 거는 울타리가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초반에 친분을 쌓는다라는 게 단순히 뭐 놀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작품성을 큐레이팅하기 위해서 큐레이션하기 위해서 뭔가 질문을 던진다거나 뭔가 호기심을 가질 때 이게 친분이 없으면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굉장히 본질, 그러니까 예술적인 본질, 미학적인 본질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주제를 갖고 작업의 담론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더 직접적으로 뭔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친분이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작가님이랑 같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막히더라고요. 왠지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화두를 꺼내기 위한 편안함이 서로 친분으로서 저는 어쨌든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뭔가 전시할 작가님들의 작업을 분석해서 큐레이팅 해가지고 서문을 써서 전시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만큼 솔직하게 서로 다 뭔가 해체된 상태에서 오고 가는지가 되게 힘든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작가들 안에서도 이제 작업이라는 게 요즘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다 보니까 다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네네. 좀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그렇죠. 작가들만의 어떤 그런 선택의 맞아요. 라인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약간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편에서 나를 너무 다 알려고 이렇게 다가서면 조금 불편한 상황도 또 생기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그 일률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의 성향에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심리 전문가만 약간 저희가 그런 쪽으로. 그래서 불편하면 그 사람이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어볼 그러니까 수도 그 있잖아요. 과정을 저희가 음. 저희 큐레이터들한테도 그러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작가들 만날 때 이제 외계인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학습된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논리나 규칙들을 일단 다 버리고 맞아. 이 종족을 만나야겠다. 만나야지 선입견 없이 이 사람의 어떤 표현들이 당위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저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설명을 듣고 싶냐 안 듣고 싶냐, 내가 설명을 받고 싶냐 안 받고 싶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듬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가지고 언웨이로 어떤 큐레이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전시가 안 된 경우도 있나요 혹시? 예, 안 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제가 펑크를 낸 적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시를 펑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작가가 펑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요. 하루 전날에도 오픈 하루 전에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억지로 내가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내가 이미 준비가 되지 않은 작품의 완성도, 작업의 성향을 거기에 맞춰서 전시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 사기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지구인이 다 관람하는 조건 하에 저는 전시를 표현하느라 그러니까 전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외계인까지. 외계인까지 네. 우주 밖까지. 네. 그래서 최대한 솔직한 게 맞다라고 봐서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작가님 혹시 전시 걱정 안 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제 설득이 아니라 작가님이 직면한 상황 그리고 기간에 대한 솔직한 이 물리적인 압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이제 객관화시키게 드렸더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작가님 이제 우리한테 공간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자기도 이미 여러 공간에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상태인데 근데 그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펑크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고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은 장르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미술계에서 전시를 하거나 할 때 끼리끼리 하는 거에 대한 뭔가 거부감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획을 이제 친분을 쌓고 그런 과정을 되게 즐기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는 작가를 계속 만난다거나 그게 제가 바운더리가 경계가 그래도 계속 확장되는 거를 좁지 않을까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쪽 뭔가 부류의 어떤 작가군이 모여서 막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기간성을 두고 전시를 만들다 보니까는요. 다양한 작가님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전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좀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작가들이 이렇게 뭔가 교집합인 소극적인 상황보다는 관객들의 확장이 전 더 맞아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옛날 복덕방을 가면은 부동산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놀다가 온다라는 거죠. 뭐 미용실도 그렇고 미용원도 그렇고 맞아요. 좀 갤러리도 좀 그냥 꼭 작품을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다가 가는 놀이터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에 또 다른 해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턱을 낮추는 게 또 공간들이 가져야 될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자연스러운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는 되게 굉장히 많이 문턱이 높거든요. 경계가 심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청담동에 이렇게 좀 큰 문을 갤러리 문을 여는 게 부담스럽죠. 좀 이렇게 뭔가 다짐을 하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지?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외국에 잠깐 있을 때 갤러리 다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실제로 노숙자들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편하게 대해주고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대한민국은 그 뭐랄까 고유성을 너무 특권화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조금 서양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늦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바뀌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그래도.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명품 샵에 막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명품 샵에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맞아요. 가면은 그래도 가잖아요. 관광객으로서 가도 별 위화감이 없는데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명품 샵에 잘 못 들어가고 약간 그런 왜 그럴까? 그렇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잣대, 물질의 잣대가 사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근데 그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우리 나이 또래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건데. 근데 지금 저는 달라졌나요? 20대 초반이나 약간 뭐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요번에 저희 그 전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20대 초반에서 그 고등학생도 많이 오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얘네들은 이렇게 보러 다니는 세대구나. 그럼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 그냥 어른 돼서도 그럼 전시장 오겠다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 그 식인전에 관객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관객의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더 여자죠, 많아요. 그냥. 예. 비율적으로 한 90% 이상? 아니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2대 1? 2배 정도. 예. 2배 정도야? 2배? 더 더 아니야. 맞나? 그냥 제가 볼 때는 3. 그 남자들끼리 온 경우가 거의 없고요. 남자 친구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여인분들, 여성분들. 60대, 남자들은 5, 60대 커플.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유도를 해줘야지 가지. 평균적으로 문화 예술을 리드하는 관객의 성비는 여성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소비도 마찬가지 압도적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쇼핑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남자들은 이제 큰 거 사잖아. 오디오 사고 맞아 차 사고 맞아 여자들은 짜질구리 안 산다. 여자들은 그런 그림 보고 남자는 그림 사고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야. 지금까지 기획 쭉 하시면서 매번 전시를 세계 최고의 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한 전시 중에 이 최최고. 기획은 내가 진짜 최최고다. 정말 좋다. 아니면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라도. 사실은 이게 제가 기획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룹전을 한 적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거의 다 개인전으로. 지금 그룹전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룹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한 작가의 개인전도 이 작품에 대한 뭔가 분석을 이렇게 좀 담아내기가 힘든데 그룹전을 통해서 여러 작가군의 진정성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제가 좀 아직은 깜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룹 기획은 안 하고 있어서 네. 사실 기획을 제가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디렉팅이라는 디렉터로서의 역할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작가님들한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작품은 작가가 하지만 전시는 공간이 만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팅과 디렉팅이 무엇이다라고 딱 정확히 선명하게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좀 말로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과 뭔가 이 작품과 전시로서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에 최대한 밀착되는 이 논리들을 좀 연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갖고 와서 매다하거나 놓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왜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좀 이유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가는 것 같고 그것들을 같이 작가님들과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시는 게 이제 또 숙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또 어떤 홍보적으로나 네. 아니면 뭐 어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예. 특별히 뭔가 힘을 거기다 꽉 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세나 태도 정도로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출근을 하면은 인사를 계속 드린다던가 뭐 반갑게 악수를 나눈다던가 근데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네. 청소를 할 앞마당을 쓸 때 같이 옆집도 같이 쓸어서 한다던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간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에 연남동이 열었을 때 쇼윈도에 코끼림 손자국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안을 그러다가 이제 저희 관계자가 딱 보이면 이렇게 소스라치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품도 이렇게 막 평가하시고 저번 게 더 좋았어. 막 어려운 거는 다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읽히는 게 좋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 벤치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벤치에서 그냥 쉬다 가시고 그때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담배 피려면은 여기 와서 펴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냥 불쑥불쑥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전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놀다가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도 지금 이사간 막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의 어떤 동향을 막 분석해가지고 내가 문턱을 낮추자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는 전혀 관계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오셔서 근데 이제 일단 들어오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턱의 낮음은. 아니 좀 여러 종류의 기획서 같은 거를 좀 써보긴 했었는데 거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항상 그 난이 홍보 있더라고요. 전략. 아니, 관객 개발. 관객 개발, 홍보 전략. 네. 나는 그 난에 도착했을 때 항상 매번 너무 난감하거든요. 아니 내가 관객 개발을 도대체 어떻게 나보고 하려는 건지. 개발하라고. 개발. 나아야 되나? 3명 낳겠습니다.
뭐 며칠 즐겁게 쓰다가 거기 가면 그냥 며칠 그냥 놔야 되더라고요. 항상 좀 약간 화도 나고 사실. 네. 왜 나보고 관객 개발을 하라고 나라에서 나한테 왜 시키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예, 맞아요. 개발 말도 웃기다 되게. 홍보 전략, 아마 그런 맞아요. 홍보 전략 정도야 뭐 그냥 이렇게 뭐 SNS 네, 뭐 네, 어쩌고저쩌고 네, 말이야. 맞아요. 뭐 머리 잘 들어가는 친구들 그거는 그거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 멍충이들 바보들 이렇게 써도 그 써본 적 있어요? 아니, 써본 적은 없는데 우리 보고 쓰라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거지. 제가 만약 그 입장이 되더라도 그걸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지 않을까. 그건 다 보이지. 욕 쓴 건 다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거는 안 이렇게 했겠지만. 넘기다가도 네. 맞아요. 그 저도 매번 그 쓸 때마다 네. 그런 뭔가 뭐 이 무모한 질문들 무지몽면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들을 답답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쓸 수밖에. 네, 그렇게 쓰라고 공무원처럼 쓰라고 만들어 놓은 원하고. 페이퍼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공서에 들어가는 서류니까 저 세무서 갈 땐 세무사가 해주고 법원 네네. 들어갈 때는 변호사가 해주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문화재단 들어갈 때는 누가 해주는 맞아요. 그런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도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못해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이렇게 가상의 어떤 시스템이 하나 있으니까 네네. 이 소통이 되게 맞아요. 어렵다는.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저 이 나라 도움은 그래도 조금 내가 그냥 하겠는데 그거 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 거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컴퓨터 모니터 안에 답답한 공무원 한 명이 그냥 앉아가지고 저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 그쪽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화나게 만들. 못하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다른 프로그램들은 엄청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이렇게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시스템들을 보완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저는 없잖아. 매번 할 때마다 매번 화가 나는 게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 되게 화가 나요. 컴퓨터를 켜야 된다는 것과 일단 내가 컴퓨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게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소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아니 대한 질문인가요? 뭐 컴퓨터가 있어야지 돈을 탈 수 있다. 돈을 탈 수 있다. 컴퓨터 없는 사람은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은 결국 디바이스 컴퓨터 PC가 아닌 뭐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또 접근이 가능하게끔 한 환경을 또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전화 통화해서 여보세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네, 그런 부분은 앞서 같이 말 타고 다니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 구조나 또 울타리라는 부분을 또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친한 부분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아 부모들이. 맞아. 예. 근데 이미 나는 요번에 그 작가 공모에서 그 설문화재단인가 그게서 이제 개인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요번에는 익명으로 뽑겠다 하고서 이제는 한테 저는 작업 보면 어떻게 그게 익명이 되는지 나는 너무 그거 형식 진짜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웬만해서 사실은 작업 보면 해야 사인까지 있는데 이 작가가 어느 정도의 좀 유명세가 있고 이 작가가 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전시도 많이 하고 했던 작가인지 이미 다 파악이 되는 건데 이름을 오히려 모르고 몰라도 작품은 우리가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그러게요. 네. 그래서 난 그 익명성이 작가들한테 무슨 그렇게 그 공정한 평가를 한 건지 나 잘 모르겠. 저는 익명성도 익명성인데 그 서류로 예. 전시의 윤곽을 어느 굉장히 지적 능력자가 평가 딱 이거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이 작품성과 예술성에 대한 혼연일체를 내가 그래 이 작가가 맞아라고 하는 그
지점이 뭔지. 그걸 어떻게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 같아. 맞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글을 아까 딱 읽고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약간 그 기획안에 항상 좀 전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아직 그렇죠. 사실 돈이 받아야 전시가 그러니까요. 보통 전시장이 결정이 되고 보통 다 그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소도불만이야. 나는- 소도불만. 네. 안 줬으니까 받았으면 불만 안 하죠. 받았으면 아유, 그래도 받았으면 누가 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림 아니 그릴 수 욕 있는 나라 덕분이다 뭐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너무 빠르게 단기간에 변화시키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체를 하죠. 맞아요. 전체를 교체하고 바꾸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그 역시 기업들을 이제 하는 것 자체도 딱 보고 서류만 보고 하니까는 못하는 기업들이 자꾸 훈도사님이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니까 소도사님 어려울 것 그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나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주 쉽다면서 누구나 아는 거라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거 얘기야. 모르는데 녹아들잖아. 아 그냥 좋다. 일단 뭐 돈은 받을 수 있겠다. 제가 만약 시스템을 한다면 그런 접수 시스템을 빼버리고요. 네. 그냥 일괄적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 전시 잡힌 게 실제면은 네. 계약서 하나 누르고 버튼 하나 누르면 비용 일괄적으로 지급되게 해버리겠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으로. 이거 뽑아줘야 되려면 어떻게 뽑아줘야 돼? 아, 이럴 그 때가 딱 직원- 와닿네요. 와닿네. 네. 그게 진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주려면 주던. 자꾸 시스템은 이것저것 단계가 늘어나는 게 시스템이 아니야. 응. 단계가 줄어들어야 시스템. 맞아요. 제가 그 작가분들과 교류하면서 시스템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작가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직접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럼 기획안도 그렇게 맡겨. 저도 그 부분에 이것도- 있어서는 찬성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생각을 말해주고 충분히. 그러면 돈 있는 작가만 되는 거 아니야? 그 비용을 지불할 수 근데 돈이 없어서 난 생각해 내가 보셔야 될 쓰는 게 작가입니다. 이 미술 쪽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보면요. 뭐 공개적으로 뭐 기사화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비용이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인복지단에서 사용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전체 비용을 다 헛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비용을 예술인에게 지원을 한다는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이벤트적으로 매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줘야 돼. 그렇죠. 장기적인 작가들의 실적인 소비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장 그냥 몇 개월 먹고 살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소모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죠. 맞습니다. 소도사님 저 문체부에 어디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공간 지원을 네. 받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거는 월세와 공과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 네, 인건비고요. 그게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그게 공간 지원금인데 네. 전시 기획금으로 이 부분이 아. 배치되고 있는 게 물론 그들 정부 조직 내에서의 형평성과 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관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병폐를 만들고 있네요. 저는 그거는 저는 공간 지원이란 그 명칭 자체가 그렇다면 네. 바뀌어야 바뀌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해요. 이름을 바꾸고. 예, 저는 사실은 이미 공간 지원을 할 때 그 필요한 서류들에 그런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기획을 하고 있고 뭘 어떤 상세하게 그거에 대한 이미 설명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진행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평가를 해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저 은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나라 도움도 난 다 그 맥락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 서류 받아서 괜찮다고 해서 거기서 1차로 고르고 나서 또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인터뷰해서 거기서 또 골라.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골라놓고 그다음에 신뢰를 안 하는 단계로 거기서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난 넌 못 믿겠어요.
여기서 약간 그 뭐라 그러나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믿었었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막 이런 이 감정이 갑자기 배신감으로 영도사님 진짜 말 타고 다니셔. 우체국 가서 우표 붙이시고 편지 쓰시고. 증문즉답. 증문즉답 할까요? 예. 네. 증문즉답.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자는가? 4시간? 좋아하는 숫자는? 3. 레이저는 어느 요일에 가야 하나? 어느 요일에 가야 재밌나? 재미없군요. 재미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기여가지고 네. 딱 이렇게 어떤 픽스된 음.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마계산 전시요. 미학계산 수염은 며칠에 한 번 자르는가? 2달? 지금 간 수치는? 좋은 것 같아요. 컬렉션하고 있는 작품 개수는? 30점? 혈액형은? A형. 문신의 의미는? 외국에서 쓰던 닉네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 있죠? 문신. 팔. 여기 거기 하나 있나요? 예, 하나 등에 또 뭐 용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생존형 문신. 그 키예요? 키예요. 키. 키 이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네. 그냥 제 이름을 썼어요. 처음에 탐이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어울리는데. 탐 크루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나는 탐이라고 했을 때 약간 포크송 가수 생각했는데. 탐호서요. 탐이라고 썼는데 내가 내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부모님이 주신 왜 내가 해외에 있다고 내 이름이 그렇다고 그걸 뭐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받침도 없는데. 네, 그래서 기태유를 썼어요. 네. 근데 발을 못 하더라고요. 기태 이유 그러니까? 기태를 발을 못 해요. 기태 선생님이라고. 캐테이, 기태 선생님. 캬테이, 아 진짜요? 키타이 이렇게 기태를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니까는 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매번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퍼스트 네임이 기가 K2거든요. 그래서 그냥 닉네임을 내 이름에서 따자 해가지고 키로 활동을 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외국에 있으면 발음 정말.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이름도 받침이 있어서 거의 발음을 발음 못해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근데 저런 닉네임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부르던지 말던지 냈었더니 그냥 기억에 남는 얼굴이죠. 기억에 저는 잊혀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 문양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냥 열쇠 키. 키를 네. 그 제가 그냥 거기서 이제 이게 생존형 문신인 게 제가 항상 소개를 할 때 걔네는 항상 처음 만나면 소개를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사만 끝나는데 소개는 이렇게 뭐 빙 돌아가면서 뭐 자기 소개 해주세요 뭐 이럴 때나 하지. 근데 걔네는 만나면 소개를 서로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뭐 딱히 뭐가 없으니까는 나를 기억하게 하려면은 뭔가 전략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쇠 도안 키가 이제 열쇠랑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너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라. 그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맞아요. 열쇠가 되어주겠다. If you have any problem, just call me.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닭살스럽게 그러면 이제 저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너 그때 그 키 내 문제 아직 없으니까 나중에 찾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그 다음 스텝이 밟혀지는 거죠.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인간관계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는 뭐 영어가 그렇다고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어떻게든 존재감. 네,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뭐 해외 다녀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인종차별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거든요. 되어 있죠, 그냥. 그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약간 이렇게
어쨌든 똑같이 평등한 상태의 어떤 시선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선이 은연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제가 적극적으로 뭐 이런 좀 낯간지러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존을 하려고 이 문신을 파고 이제 이걸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리와 시각이 같이 저를 이제 기억하게끔 명함이네요. 그런 네, 거예요. 명함이네요. 팔명. 쇼앤텔.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숫자는 3? 예. 3일 것 같네요. 한 3개 정도는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혹시 항상 와이프 조세 번만 3개 이런 건 아니, 아니죠? 3 제가 좋아하는 숫자 몇 개가 있어요. 3, 5, 12, 23, 43 뭐 이런 게 있는데 로또 그 보는 로또 로또 그렇죠. 번호네. 로또예요. 네. 그래서 항상 3이 많이 처음에 로또를 번호를 쓸 때 3을 꼭 넣어요. 예. 그래서 3. 근데 예. 1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최고 수령액 얼마입니까? 그거 5등. 5등? 예. 4개. 5만 원이죠. 아니 3개 번호 3개. 정말 그거밖에 안 해. 아 그래요? 그냥 5등? 5천 원? 5천 5,000원 원. 아니에요? 아. 5천 원을 많이 냈어요. 아 그래요? 예, 5천 원이 뭐 한 장 사는데도 5천 원 되고, 예, 1,000원 한 장 하나 사는데도 5천 원이 되고. 그래도 인생의 본전은 하시. 예, 그 좋아하는 번호를 주로 조합해가지고. 거진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하면 다 5천 원 됩니다. 외우세요. 3, 5, 12, 3, 5, 12, 43. 43. 하나는 예, 아무 알아서. 알아서 그 세 개만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레이저는 무슨 요일에 가야 정말 재밌게? 이제는 지금 레이저가 약간 밤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지금 낮에 전시 그러니까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전문 공간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아직은 또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약간 그쪽으로 대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니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조금 더 저희한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공간 네네네. 3개가 이렇게 딱 거기도 나눠져 3개네요 있는 또. 아 그러네. 최소한 3개는 돼야 뭐. 삼 정말 좋아하시네요 3. 아니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방으로 이렇게 딱 3개가 있는 게. 예, 근데 매력적이긴 한데 활용 면에서는 작가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큐브 형식으로 이렇게 넓혀져 있는 거에 대한 그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쵸. 구성을 해야 되기 나눠요.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을 좀 하시는데 그게 쉽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레이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네. 예정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뭐 이 전시 바로 직전의 네. 전시가 저는 기억에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미완의 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시 자체가 미완이다라는 거는 미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객은 과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결론이 없는 열린 전시의 형태가 어느 순간부터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관람객이 이제 참여해서 완성이 되는 전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 자체가 그런 포맷을 갖는 건데 요번 이제 미학계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시로 뽑아내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핸들링 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이 예술적인 감각을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관객에게 뭔가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저희가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역시도 어떤 첨단 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같이 학습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카이스랑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조금씩 전시 자체로는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시가 이렇게 과정까지도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고 예, 그 작품만. 과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그 자체도 약간 미안의 네네. 느낌으로. 예. 뭐 자체 소도사님은 뭐 관심 없으세요? 심심하세요? 이쪽에 같이 참여해서 저런 한번 예술가가 그건 돼보는 것. 그쪽 말 그대로 팀과 하는 거니까 뭐 전 글쎄 작업은 작가들이 하면 되지 왜 굳이. 마치 작가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또 뭐 만들겠다고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냉정하죠. 참 차가워. 소도사.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일종의 뭐 기술자들 또는 과학자들이 미술 쪽에 등장했던 예를 저도 한 10년 전부터 보아왔는데요. 근데 미술 쪽의 과학자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자기 본업으로 뭐 예술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어서 도전하지 않는 한 그냥 뭐 짧은 이벤트에서 참여하는 경우의 작품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매우 유치했습니다. 차가워 사람이 저렇게. 정답. 매우까지 붙이면서. 근데 왜 소도사님? 소도사님도 왜 그쪽에서 소에? 공부했잖아요. 아니, 시스템 그게 아니라 시스템 도사. 제 닉네임이 아. 그 소자가 들어간다고 앞자를 따서 그냥 소도사라고 합니다. 성유진 작가 저 소사기도 하시고. 소도사님은 좀 가치관이 좀 예술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뭐 얘기하면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 편인가? 막 가끔 적을 가까이 둔 듯한 느낌도 가끔 들고 그리고 정신도 한 번씩 반짝반짝 들어요. 네, 맞아요. 예술가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수염은 2달에 한 번씩 자르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대충 그냥. 즉답이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자르냐면요. 수염을 먹을 때. 그러니까 불편할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수염이 코로 들어가서 코를 간지럽힐 때 그때 이제 밀어버려요. 그거 싹 밀어요. 바리감으로 밀어요? 아니 면도기로요. 면도기로 다 밀려요? 말리지 않아요? 그 정도 길고 막. 이제 가위질하고 그 다음에 아유. 면도하죠. 그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기르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잘할 잘하게 때부터. 두었나요? 고등학교 진짜요? 아니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고요? 대학교 때. 제가 힘들었던 게 군대에서 좀 힘들었어요. 군대에서는 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힘드냐면 저는 이제 뭐 병도사님도 안경을 쓰셨지만 안경을 벗으면 거울이 안 보이고 습기가 차면 이게 면도를 할 때 잘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기 면도기를 쓰면은 이게 뭐 두드러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게 마찰 때문에. 아니 깨끗하지 않죠. 기름이 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전기 면도기보다는 그냥 일반 손면도기를 쓰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습기차 잘 보이지 않고 비이고 막. 그러니까 얼핏 보면 수염도 막 이렇게 자라고 머리도 길고 그래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제가 저를 못 만져요. 아까워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면도기에 기름 껴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 그리고 현재 간 수치는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어도 돼요? 어제 술 안 드셨어요? 아니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는데 뭐 일단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먹고 다음 날 푹 쉬어요. 예, 되도록 그 전에는 막 움직이고 막 억지로 그냥 체력을 이렇게 좀 뭐랄까 마이너스로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조금 몸이 불편하면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고. 조금 그래도 좀 이제 관리를. 예. 관리보다 이제 나이가 찼죠. 피부가 말을 해주는 아, 거 피부가 아니에요? 좋네요. 네. 관리하시는 것 같네. 근데 뭐 피부가 이렇게 살짝 몇 군데 안 보여요. 다 털에 가려져서 한 세 포인트 정도. 그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도를 하면은 어려 보여서 예.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유디렉인데 맘먹으려고 그러고. 아니 약간 좀 이렇게 예. 면도를 하면 선생님 자가 빠질 것 같은데요. 원하는 야가 붙죠, 야. 드레가. 야. 근데 4시간밖에 안 주무신다는데. 예. 평상시 그러세요? 그럼 술 먹은 다음 날은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나이가 있는지 되게 일찍 깨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뭐 8시, 7시, 8시면은 눈이 아침에. 떠지더라고요. 그냥 아침에요? 기본적으로. 저녁이 아니라? 예, 저 좀 아침형 인간이야 또. 새벽같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새벽같이 문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몇 시 새벽? 8시인가 9시인가. 경도사님 알파파. 한참 막 주무시려고 막 그럴 때. 알파파가 나올 때인데 뭐. 예. 그래서 일단은 잠은 그렇게 지금 이제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너무 시간이 작은 거 아니고 4-5시간. 원래 인간 그렇게만 자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가 잘 수 그래? 있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명박 그렇죠. 같은 사람. 응. 이명박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야, 유디렉하고는 좀 너무 매치가 안 되긴 하는데. 밤일을 이제 오랫동안 바닥 때부터 어떤 네, 밤일이요? 새벽에 이제 일을 하는 밤일이 다양한 밤일이 있잖아요. 그럼 뭐 열심히 가게 가게 아. 지금 술집 무슨 가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사님? 밤일이라고 하니까 네. 저 아까 미국에서 몸으로 떼었다길래 여러 가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도사 이 팟캐스트가 보니까는 네, 이제 후반전 넘어가면 슬슬 진심을 얘기하시죠. 네. 지금 컬렉션 하고 있는 작품 한 30점 정도. 예, 거의 페인팅 위주세요? 아니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소품 아니면 조형적인 거는 소품 위주고 페인팅 위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원해서 산 작품은 많이 없고요. 네. 선물? 아니요. 선물이라기보다 이제 철수를 안 해가지고 강매. 아 강매. 네, 아 강매. 거나 이제 그 작가 너무 이제 너무 이 힘들 때 그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음.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작품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컬렉션에는. 예. 근데 저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아, 돈이 그런가? 없어서 네. 이게 사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정말 갖고 싶은 작품들이 간혹씩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욕심이 있네요. 저는 그래요? 소유욕이 있네요. 혈액형 A형. 네. A형 그냥 A형 제일 많지 않나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여기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제일 많나요?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호도사님 왜 B? 없어요? 저는 B형이죠. B? A형입니다. 왜 손 안 들어요? 소심해서 안 든 거예요? A형 소문자 간혹 A라서. 그런 사람이 있어. A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손을 높이 드세요라는 말 없었잖아요. 맞아. 손 드세요. 나는 했어. 지금 그 부인 되시는 분도 A형. A형. A형 작가시죠? 그러면 같이 운영도 하시고 아니요. 작업하세요? 아니면 운영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는 네. 있어요. 아무래도 공간이 많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많이. 예. 연애도 제가 알기로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연애 10년 하고 결혼을 했죠. 대단하시다. 보통 그쯤 되면 결혼하신 분들은 1년 있다 헤어지시고 보통 그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앤드레스 러브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3년 아, 얼마 안 되셨구나. 네. 그럼 아이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니 근데 계획은 따로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잉태. 네. 수염 잘하듯이. 그냥 때가 자연스럽게. 되면. 네. 네. 자연스럽게. 뭐 페이스북에서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그냥 그 부인 되신 분. 네. 뭐 부인님? 올리진 않는데 음. 그냥
뒤에 송편 빚는데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너무 눈에 튀어가지고 어. 이 작업 누구 거냐고 했더니 와이프분이라고 해서 그때 알았죠. 궁금하네 갑자기. 작업 좋아요. 네, 이제 와서 이, 믿나요? 아니 이런 부분이 진짜 좋아서 좋아서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왜냐하면 또 이렇게 드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외부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외부에서 더 알 거예요. 근데 작업이 워낙 좋으면 그것도 또 네. 그러면 뭐 앞으로 또 막이 또 가야 할 또 뭐 새로운 어떤 뭐 네, 마음가짐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뭐 정권도 바뀌었고 여러모로. 전략적 아니 그러니까 좀 큰 흐름을 전시 말고 좀 뭔가 실증론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 판매에 대한 뭔가 모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쨌든 영리가 목적이 아닌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색깔 캐릭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 준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전략을 한번 시도하는 입장에서 다른 전략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혹시 그 전략에 뭔가 해답을 찾으시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예. 강의 들으러 가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획하신 거. 아무튼 플레이스막 하고 막사 그리고 레이저. 네. 아무튼 세 군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저에서 빛이 나게.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계속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있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눈에 잘 안 띄는데 그게 참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일이니까요. 네. 바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공식 질문 한번. 유딜에게 017이란? 자연스러움. 아직도 017 핸드폰을 쓰시니까. 그런 고집, 소심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스마트폰을 잠깐 썼었어요. 사실은 확실히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사람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나와주셔서. 나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